277번부터 또 이어서 가볼게. 자,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 SN 또 등차수열 합이네. 오케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등차수열 합 해석 해시태그 달아놨던 거 기억나지? 그것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는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2.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해서 A, 2K의 계산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 그 실전 개념에서 했던 거 하나 떠올려 보면,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차수열 합인 SN을 각각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지금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뒤에 문제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 등차수열에 대한 내용이야. 자, 첫 번째, AN은 형태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였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dn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지. 뒤에 상수항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n자리에 1 지원하면 d가 남잖아. 근데 원래 a1만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a1 마이너스 d다. 이렇게 정리해서도 써주기도 하고, 혹은 1차항의 개수만 필요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일단 너의 머릿속에 등차수열 AN이 어떻게 기억돼야 되냐면, 1차 함수인데 개수가 하필 누구인? 공차인 1차 함수구나.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SN은 우리 공식 기억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이었던 거 기억나? 그치? 근데 an이 1차 함수야. 그러면 지금 분자가 2차 함수가 느껴져? 그치?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 2분의 d에 n제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분자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SN도 상수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S1은 A1과 똑같지? 그럼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어서 A1 마이너스 2분의 dn. 공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요 뒤를, 얘까지는 생각할 만한데 얘는 그냥 여기를 약간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해.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대입해서 좀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SN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개수가 하필 누구야? 2분의 공차인 거야. 2분의 공차.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이 이 2차 함수의 개수다. 요걸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일단 이 정도가 중요하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난 이 문제에서 SN을 바로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SN은 공차의 절반이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n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 pn, 이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예를 들어 a라고 치면 S1은 1 플러스 p인데 이게 하필 A1과 똑같다는 거잖아. A1을 A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P는 사실 A-1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서 좀 더 정리하자면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요거 괜찮지? 그래서 얘도 해시태그 하나 남겨둘게.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혹은 2차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2차식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이 두 개가 1항부터 K항까지 합과 1항부터 K 플러스 2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쟤네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게 되면 뭐가 남게 되냐면 A, K 플러스 1항과 A, K 플러스 2항이 남게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이게 얼마다? 숫자가 4만큼 차이 나야지. 그치? 그럼 또 여기까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A 아직 A 못 구했지. 그치? 뭐 일단 여기까지만 써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차이 값으로도 정보 하나 뽑아냈고, 그 다음에 SK가 마이너스 16이다. 이것도 한번 써보자. SK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1항부터 K항까지 합이니까 이거 K 곱하기 A의 2분의 K 플러스 1항이다. 이렇게 쓰는 거 혹시 괜찮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의 해석 이 내용이지. 이 내용 어디 있냐면 여기서 했던 거. 하나의 항정보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 그랬잖아. 정확히는 얘보다도 어디 있냐면 여기 이거 SM 바로 바꿨던 거 기억나지? 1항부터 9항이니까 걔의 절반 5항, 1항부터 3항이니까 걔의 절반 2항. 그럼 얘는 1항부터 K항까지니까 걔의 절반 2분의 K 플러스 1항.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요렇게 바로 써낼 수 있으면 좋겠어. SN 정보를 AN 정보로 옮긴 거다. 그럼 얘가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16이어야 된다. 이렇게 쓴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A 2분의 K 플러스 1을 직접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그냥 살려서 쓰자. 2분의 K 곱하기 A1 플러스 AK 이렇게. 괜찮지? 응. 그러면 A1은 얼마? 2네. 그러면 2분의 K 곱하기 2 플러스 AK인데 AK 한번 잘 생각해보면 AK는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 근데 이렇게 둬도 애매한 것 같다. 어차피 똑같구나.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A 2분의 K 플러스 1을 만들고 싶어. 그럼 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1항으로부터 공차 몇 개만큼 앞으로 갔다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2분의 K 마이너스 1개의 공차만큼이 더해진 거지. 그래야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거 괜찮을까? 2분의 K 마이너스 1개의 공차가 더해진 거니까 1항 기준으로. 그러면 2분의 K 마이너스 1 하고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한 다음에 식 간단하게 써주게 되면 AK 그 다음에 플러스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거 맞지?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식이 써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A에 대한 정보도 사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K 플러스 1항의 값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번 쳐봐. 그럼 K 플러스 2항은 이 알파로부터 공차 하나만큼 더한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2알파 더하기 2가 4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누구를? 알파를. 알파는 얼마다? 1이다. 근데 알파가 누구야? AK 플러스 1이네. AK 플러스 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 몇 개만큼 K개만큼 더해진 거니까 A 플러스 2K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A 대신에 누구 쓸 거냐면 1-2K 쓸 거야. 이거 이해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을 진행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이 신기하게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K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될 것이야. 맞지? 그럼 K가 4인 거 찾았네. 그럼 K가 4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요 정보도 이용해서 문제 정답에 뭘 물어봤었지? A2K 물어봤으니까 A8 구해달라는 뜻이지. 그럼 A8은 첫째 항 마이너스 7로부터 공차 7개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정답 얼마? 7이겠다. 이렇게. 괜찮지? 응.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짜잘한 계산들이니까 요 앞에 있는 저 SN을 2차식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과 등차수의 합 해석으로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다는 요 두 가지 정보만 한번 잘 캐치해서 혼자 복습 스스로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넘어가자. 278번 수열 A에는 A1이 1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네. 그럼 얘 우리가 말했지 어떻게? 이거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 A11, A12, A13 물어봤어. 근데 공교롭게도 얼마? 이거 N자리에 4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야. 그럼 여기가 11, 여기가 12, 여기가 13이니까 4 집어넣게 되면 여기 4, 여기 4, 여기 4.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지금 어떻게 써낼 수 있냐면 2A4 플러스 4로 써낼 수 있게 돼. 그럼 우리 누구만 구해주면 돼? A4만 구해주면 돼. 그럼 A1 값 알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전진해서 A4를 향해 가주면 되겠지. 맞지? 근데 차근차근 갈 것도 없네. 요 관계식에서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바로 튀어나오네. 어떻게? A4는 A1 플러스 1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얘가 2겠지. 그럼 2 곱하기 2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정답 8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거 쓸 필요도 없었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27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지. 제목부터 써보면 이렇게 무슨 수열의 합값을 준 다음에 뭐 문제에서는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 그럼 우리한테 무엇을 쓰라는 뜻이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쓰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응. 그러면 이걸 쓸 때 우리 개념편에서도 했었거든. 내가 꼭 투스텝을 무조건 밟고 넘어가라 그랬어. 그 투스텝을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뭐냐면 얘를 그냥 퉁쳐서 SN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S1은 A1이다. 즉 n이 1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찾아야 돼. 첫 번째 항은 절대 저거 정리한 식에다가 뭐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자체로 찾아내야 돼.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을 만들어서 좌변을 1항으로 만들고 우변에다가도 1 집어넣어서 1항의 값을 직접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AN은 이제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되겠지. 단 Sn-1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n이 2 이상일 때만 다음과 같은 일반항을 써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오류야. 너가 아래식에서 AN을 구해낸 다음에 그 자리에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을 구하면 그거는 사실 잘못된 풀이야. 근데 그동안에 뒤에 문제들을 이따 풀 때도 말하겠지만 출제자가 되게 친절한 게 아래다가 1 집어넣어도 위에 있는 저 A1과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어 줬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운이지, 출제자의 배려지.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충분히 출제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애들 싹 다 틀리게 문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투 스텝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니까 S1은 A1이다. 이때 A는 그 일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얘가 뭐 A1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전체가 지금 일반항인 거야. 맞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면 접에다 1 집어넣으면 식이 A1분의 4-3이니까 1 되겠네. 그래서 A1분의 1 될 거고 n자리에 1 집어넣었으니까 9 되겠네. 따라서 A1은 얼마? 9분의 1이다.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AN 구하고 싶네. n번째 항. 그러면 일반항 AN분의 4n-3을 써낼 수 있겠지. 이렇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SN인 2n제곱 플러스 7n에서 빼야지. 누구를? 2n-1의 제곱 플러스 7n-1을 이렇게. 맞지? 이거 슈슈슉 계산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다가 n이 2 이상이다. 이거 까먹지 않고 달아줬으면 좋겠어. 괜찮지? 요거 2차식 한번 정리해봐. 정리하면 어차피 2차항 2차항 날라가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한 번만 더 계산해주면 4n 플러스 5가 된다는 사실. 단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 괜찮지? 그러면 지금도 이거 이용해서 AN을 찾아주면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거든. 단 언제? n이 2 이상이었대. 이렇게 써놓고 보면 원래 A1의 값은 9분의 1이야. 근데 방금 구한 이 식에다가 n자리에 1은 집어넣을 수 있잖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값이 A1이 아니라는 거지 집어넣을 수조차 없다 이 말은 아니야. 그럼 집어넣어보면 마침 9분의 1이 떠. 그러면 n이 2 이상일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n을 1 집어넣었을 때도 원래 실제값과 같기 때문에 n이 1부터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지 사실. 이해되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n은 그냥 모든 자연수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쿠션 거쳐가는 요 풀이가 정석이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결국 A1일 때는 필요 없었네. A5, A7, A9 곱해달라는 뜻이니까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별표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 별표분의 세모야. 그럼 잘 생각해봐. 5 집어넣었을 때 별표분의 세모면 7 집어넣었을 때는 분모가 이제 세모가 된다? 미안. 여기 분모가 별표니까 얘는 분자가 별표가 돼.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숫자 차이가 얼만큼 나? 8만큼 차이 나잖아. 이 8의 의미가 뭐냐면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공차 2개라는 뜻이야. 맞지? 근데 얘네도 하필 공차 2개씩 띄고 있잖아. 그래서 분자 분모가 서로 따다다닥 맞물리는 그런 형태가 가능했던 거지. 알겠지? 그래서 뭐 세모 별표분의 세모 곱하기 여기는 네모분의 별표 곱하기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 동그라미분의 네모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만 써주면 되는 그런 형태였다. 대입해서 써주게 되면 9지만 넣었을 때가 41 맞지? 5지만 넣었을 때가 위에다 집어넣으니까 17 이렇게. 그래서 41분의 1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 5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괜찮을까? 오케이. 이게 이 문제의 풀이의 정석풀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무슨 정보가 쓰이냐면 이 정보가 쓰인다.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이다. 그거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근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등호니까 2차식이잖아. 2차식은 항상 등차수열의 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의 약간 디테일이 필요해. 뭐냐면 이게 2차식이어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유도했었잖아. 이거 SN 유도했지. 그냥 SN 진짜 등차 수열이 1항부터 우리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고 쳤을 때는 상수항이 없어야 돼. 이거 이해돼? 상수항이 없을 때는 1항부터 등차인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상수항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사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2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할 수 있게 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문제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A1과 이 식에서 n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의 A1이 서로 겹칠 수밖에 없게 돼. 근데 여기 뒤에 만약 플러스 2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탄생하는 A1과 여기서 탄생하는 A1이 서로 값이 달라져. 이거 진짜 궁금하면 직접 해봐. 무조건 달라지거든. 달라지는 거 한번 체크해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A1은 7인데 뭐 AN은 뭐가 있을까? 뭐 4N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2고 얘는 7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잖아. 그래서 A1은 7이다. 따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2항부터는 1차식이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2항부터 등차다. 1항은 그냥 따로 떼서 그냥 약간 깍두기처럼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2차식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항부터 등차일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고 갔어야 돼. 그럼 훨씬 쉬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도 사실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굳이 S1은 A1이다 시작할 필요 없어. 바로 해주면 되거든. 어떻게?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일 때 요 2차항의 개수의 의미가 기억나? 이게 누구의 절반? 공차의 절반. 그러면 결국 AN분의 4N-3이 어떤 등차 수열 형태일 텐데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 4라고. 그럼 4N으로 시작해야겠지. 그럼 4N 플러스 뭐 오르니까 알파 이렇게 써놓자. 그치? 그 다음에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1씩 집어넣을 거야. 그럼 A1분의 1은 4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A1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재료에다가 n자리에 1씩 집어넣어보면 이 식이 결국 뜨지 않을까? 그치? 그럼 A1분의 1이 9니까 4 플러스 알파가 9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알파는 얼마다? 5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AN분의 4N-3이 4N 플러스 5다. 똑같은 결론을 조금 더 간결하게 꺼내낼 수 있다는 거지. 요 실전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괜찮지? 뒤에 넘어가면 이런 문제 몇 개 더 있거든. 그때도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자. 넘어와서 자 280번 마찬가지로 빈칸 채우기 문제네.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핵심은 빈칸을 잘 채우자 이것뿐이니까 어렵지 않거든. 한번 잘 해보자. 점 QN의 좌표는 AN, 루트 3N이므로 선분 PN 곱하기 PN 플러스 1 얘의 길이를 구해달래. 어디냐면 여기 길이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라고 앞으로 나는 부를게. 그래서 직각 삼각형일 때는 우리 만들 수 있는 공식이 되게 많았지. 뭐 소자 공식도 있었고 뭐 블라블라 공식 많았지. 그걸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까? 우리 지수함수 할 때 했었어. 지수함수 할 때 몇 번에서 했었냐면 여기 있다. 57번. 요거 기억날까? 얘도 그러면 이번에 온 김에 이름도 한번 붙여주자.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직각 두 개가 있는 삼각형이어서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주자. 알겠지? 여기서 탄생할 수 있는 공식들은 전부 다 이 직각삼각형들의 닮은 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직접 유도해봐도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거야. 알았지? 저거 그대로 긁어와서
우리 여기다가 다시 붙여놓고 쭉 이어가 보자. 여기 아래다가 직각삼각형. 여기서 지금 쓰고 싶은 공식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 공식이지. 왜냐면 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누구에 해당하니까? D에 해당하니까.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랑 여기만 구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저 Pn 플러스 1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Qn의 좌표가 필요하겠네. 그럼 Qn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쭉 읽어보니까 Qn의 좌표가 여기 첫 번째 줄에 써 있었네. 그치? 그럼 여기가 AN, 여기가 루트 3, 크게 루트 3 AN이구나. 루트 3 AN 이렇게. 그러면 4번 공식에 의해서 높이의 제곱은 양쪽 두 변의 길이의 곱과 같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3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가는 3이다. 어렵지 않지? 삼각형 넓이 구해달래. 누구야? 5 Pn 플러스 1 Qn 맞지? 5 Pn 플러스 1 Qn 이렇게지. 이것도 밑변 높이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형태가 좀 이상하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먼저 쓴 다음에 한 쿠션 거쳐서 나를 한번 구해보자. 밑변이 AN 플러스 3이네. 곱하기 높이가 루트 3n이네. 루트 3an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an이 뭔지 주어졌을 텐데 주어지는 않았구나. 요 관계식만 있구나. 그치? 그럼 요 관계식 가지고 우리가 an을 직접 찾아내 줄 수 있어야지. 얘를 살짝 변형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저 pn 플러스 1 길이로 같다는 뜻인데 그게 3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말 뜻이 사실 뭐야?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an은 3n 플러스 블라블라로 할 수밖에 없고 a1을 알 수 있나? 문제에서 a1을 구해낼 수가 p1의 좌표가 1,0이니까 그치? 요 정보랑 합치게 되면 따라서 a1이 1이라는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 1이 될 수 있게 계속 맞춰주면 3n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an이 3n 마이너스 2니까 an 플러스 3은 3n 플러스 1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an 자리에 9n 마이너스 6이 써져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사실 구해도 되고 사실 이게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서 여기서 계산해서 an을 3n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도 뭐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이게 빈칸만의 묘미지.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정보를 쓰든 빈칸만을 잘 채우자. 빈칸에 맞는 식을 잘 찾자. 그게 빈칸의 목적이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잘 찾아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P는 3이었고 F8은 25겠지. 둘이 더해주면 28이니까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281번 한번 해보자. 수요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2N을 만족시킨대. 이때 A1 플러스 A22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여서 좀 처음 보면 생소할 수 있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2항차에 관계하나. 자,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2N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쓸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2라는 값이 나올걸? 그럼 얘가 2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잖아. 즉 두 개의 항을 건너뛰면 항상 차이가 2씩으로 일정하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리고 원래 주어졌던 식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a2는 2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맞지? 문제에선 a1 플러스 a22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잘 생각해봐. a2를 어떻게 써낼 수 있냐면 a4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a2로부터 두 칸만큼 앞으로 가면 숫자 차이가 2만큼 나는 거니까. 그치? 요거 맞지? 그치?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돼. 이걸 한 번 더 해주면 a6에서 2를 두 번 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a22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a22에서 2를 몇 번 빼줬다고 생각하면 될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규칙을 찾으면 돼. 규칙. 약간 이제 지금부터 퍼즐 찾기야. 4일 때는 1이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잘 구분해야 돼. 6일 때는 2고 별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요 뒤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씩 작은 것들이 계속 뒤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정 믿음이 안 가면 a8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만들어 보면 얘가 2 곱하기 4지. 4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여기 뒤에 곱해지는, 아, 요러한 규칙을 갖고 있구나. 규칙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 그래서 22까지 가게 되면 22는 2 곱하기 11이니까 여기 뒤에 곱하는 숫자는 11에서 1 빠진 10이어야겠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a1 플러스 a22 마이너스 20, 이게 얼마라는 뜻이니까 2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a1 플러스 a22는 2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항끼리 등차 수열이 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홀수항은 홀수항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뜻이니까 A2항과 A22항은 원래 항의 차이로는 20항 차지. 근데 걔가 짝수들만 이렇게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10항 차의 효과를 내는 거지. 그치? 실제 숫자는 20항 차지만 짝수들끼리만 등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항 차의 효과를 낸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공차 10개만큼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20만큼 A2와 A22가 숫자 20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짝수항끼리 등차, 당연히 홀수항끼리도 등차를 만족하겠지. 이렇게 홀수항 짝수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282번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봤더니 n이 1 이상 4 미만인 4 이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n이 1, 2, 3, 4? 몇 개 없네? 직접 써서 일단 나타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4번만 쓰면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이다 라는 식을 만족한대. 이때 1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6일 때 5항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1, 2, 3, 4 다 써보자. a1 플러스 a5는 얼마다? 1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a2 플러스 a6은 마찬가지로 15, a3 플러스 a7도 마찬가지로 15, 마지막 a4 플러스 a8이 얼마? 15.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지. 맞지?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 1항부터 8항까지 전부 다 더한 건데 1항부터 4항까지랑 5항부터 8항까지 합으로 나눠보자. 여기가 6이고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15가 4개니까 60이겠지?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지. 5항부터 8항까지 합이 반드시 54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럼 이 54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A5 플러스 A6 플러스 A7 플러스 A8로 만들 텐데, 잘 생각해봐. 우리 나 조건이 있었잖아.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다음 항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an에다가 n만큼을 더해서 만들거든. 그럼 약간 이런 식이야. A6은 A5에다가 5를 더하는 거고, A7은 A6에다가 6을 더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A5 플러스 A6 플러스 A7 플러스 A8. 난 이게 머릿속으로 항상 하는데, 이 머릿속으로 하는 걸 한번 손으로 보여줄게.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A6은 A5에다가 5를 더한 거야. 맞지? A7은 A6에다가 6을 더한 거야. 나 조건에 의해서. 근데 A6이 누구야? A5에다가 5 더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사실 A7은 A5에다가 5, 6 더한 거겠구나. 그럼 똑같은 논리로 A8은 어떻게? A7 만들고 A6 만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A5에 도달할 텐데, 그러면 A5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게 이해될까? 이거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A5가 몇 개냐면 A5가 4개. 그리고 플러스 남는 숫자 써보면 5, 5, 6, 5, 6, 7. 그럼 5가 3개. 15. 6이 2개. 12. 7이 하나. 7.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계산을 해주면 27, 34니까 넘어가면 24. 따라서 4A5가 20이네. 그럼 A5는 5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크게 어렵지 않지? 주어진 조건들 정말 잘 이용해서 하나하나 잘 대입해주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것도 귀납적 정의의 하나의 문제지. 귀납적 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노가다가 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이 유형의 정석 풀이니까 그걸 너무 기피하지 말고 그냥 몇 번 안 해도 되거든. 그냥 한번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넘어와서 이제 283번 한번 해보자. 283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꼭 한번 꼼꼼히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문제 읽어보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를 줘버렸네. 그럼 등차 수열의 난이도가 나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긴 해. 공차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나조건의 비주얼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등차 수열 문제를 푸는데 공차가 주어졌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되게 어느 정도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지? 그래서 공차가 3으로 주어졌고,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10의 값이다. 가조건은 A5항과 A7항을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된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사실 각각의 부호를 준 거잖아. 그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인데 하필 공차가 양수야. 맞지? 우리 등차 수열에서 공차의 의미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했지? 1차항의 개수. 그래서 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면, 공차가 3이니까 기울기 3인 직선 이렇게 이 정도 그려주고, 이쯤 A5가 있는 거고 이쯤 A7이 있는 거지. 요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반드시 플러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호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조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6은 6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2K와 똑같다. 그치?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도 힘들고 지금 절대값이 다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수열의 합 수열의 합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직접 나열해봐. 시그마 자체가 수열의 합을 길게 쓴 거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럼 약간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쉬우니까 줄였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줄였을 때 뭔가 잘 안 보이면
너가 직접 다시 저 수열의 합을 풀어 헤쳐봐. 쭉 그냥 나열해봐. 그러면 어떠한 규칙이 분명히 보이게 될 거거든. 직접 한번 해보자.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 A7이 얘의 첫 번째 항이지. 그 다음에 절대값 A8 해서 어디까지 플러스 점점점 절대값 A12까지 가야겠네.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6 더하기 절대값 A2 플러스 절대값 A4 짝수항들만 절대값 친 다음에 더하는 거네. 그럼 어디까지? 6까지니까 절대값 A12까지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양변에 공통인 게 보이지 않아? 그치? 12 공통이고 10 공통이고 8 공통이야. 맞지? 그럼 공통인 거 다 지우게 되면 좌변에는 절대값 A7 플러스 절대값 A9 플러스 절대값 A11 이렇게 남게 될 거고, 얘랑 6 플러스 우변에는 절대값 A2 남고 절대값 A4 남고 플러스 절대값 A6이 남겠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A5는 음수고 A7은 양수야. 단 A6은 얼마인지 몰라. 맞지? 거기까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 수 있는 놈들은 미리 풀어놓자는 거야. A7 이상부터는 절대값 치나 안 치나 의미가 없지.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다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A2, A4는 확실히 어때? A5가 음수니까 A2하고 A4는 무조건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A2로 풀릴 거고 마이너스 A4로 풀릴 거야. 그 다음에 A6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치? 부호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면 A7, A9, A11 전부 다 더해주면 이거 스텝 3 때까지만 쓸게. 이거 등차 중앙 이용해서 좀 줄여줄 수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온다면 등차 중앙 되게 중요한 그 도구니까 꼭 기억해줘야 되고, 그러면 좌변이 3A9로 바뀔 거야. 그치? 우변은 6 하고 마이너스 A2 플러스 A4 하고 플러스 절대값 A6 이렇게 바뀌겠지. 맞지? A2 플러스 A4도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얘도 어떻게? 2A3으로. 아이고, 얘도 회색 말고 그냥 파란색으로 써주면 되겠지? 어차피 등차 중앙이니까. 이렇게. 그럼 한쪽으로 한번 몰아볼까? 한쪽으로 몰아보면 3A9 플러스 2A3이 6 플러스 절대값 A6이다. 이렇게 정보를 바꿔줄 수 있게 되거든. 맞지?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얘도 우리가 A6에 대한 정보로 충분히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 어떻게? A9나 A3이나 A9를 A6에서 공차 3개만큼 더했다. A3을 A6으로부터 공차 3개만큼 뺐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A9 따로 쓰고 2로 묶어봐. 그러면 A3 2개, A9 2개가 있어서 이렇게 묶이거든. 그럼 그 다음에 A3 플러스 A9를 또 보게 되면 이게 2A6이 또 된다는 사실인 거지. 그런 다음에 A9는 또 어떻게 바꾸면 돼? 얘는 A6으로부터 공차 3개만큼 더하면 되니까 공차 3개가 9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5A6 플러스 9가 된다. 얘랑 6 플러스 절대값 A6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맞아? 그러면 A6으로서 가능한 건 둘 중 하나 아니겠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그럼 첫 번째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과연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계산하면 5A6 플러스 9가 6 플러스 A6이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게 되면 A6이 음수가 나오지 않겠어? 그치? 따라서 모순이라는 사실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A6은 음수였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고, 5A6 플러스 9가 6
마이너스 A6이 돼야 돼. 그치? 넘어가고 정리해주면 따라서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가정했던 A6이 0보다 작다 범위에 딱 맞기 때문에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구나. 결론 내주면 되겠지. 하나의 항의값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어떤 항의값을 물어보든 구해낼 수 있게 되겠다. 따라서 A10은 A6 항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로부터 공차 4개만큼 더하는 거니까 3, 4, 12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2분의 23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렵지 않지? 응. 근데 좀 생소할 수 있어. 나 조건 같은 경우. 근데 수열의 합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직접 나열해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괜찮지? 넘어가서 284번 또 한번 해보자. 문제 읽어봤더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주어졌어. 양수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니까 양수 체크해 놓자. 그럼 등차수의 AN이 직선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1참수가 된다는 뜻인 거지. 괜찮지? 이건 살짝 지워놓을게. 문제는 A10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가족권 봤더니 절대값 A4와 절대값 A6을 더해서 8을 만들었대. 그 다음에 나조건 봤더니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을 27이라고 써놨네. 그럼 이거 1항부터 9항까지 합인데 AN이 하필 등차수열이네.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써놨네. 그럼 우리 뭐 이용할 수 있어? 등차수열 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겠지. 어디 갔지? 여기. 그러면 1항부터 9항까지 합은 사실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1항과 9항의 중간이 누구야? 5항이잖아. 5항이 9개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따라서 A 5항 정도를 준 거야. 얼마? 우리한테? 3이라고.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A5가 3이야. A4는 이 5항인 3으로부터 공차 하나만큼 빠진 거야. 예를 들어 3-D라고 한번 써볼게. A6은 3으로부터 공차 하나만큼 더해진 거지.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하고 더했을 때 8이 돼야 된대. 그럼 공차 D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공차가 양수잖아. 그치? 그럼 공차가 1을 하면 안 되네. 양수니까 사실 뭐 1.2, 1.3 이런 것도 다 되는데 둘이 더해서 자연수가 나오려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일단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뭐 분수나 소수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지? 2 넣었더니 안 되는 것 같은데 3, 4 넣으면 딱 되네. 4 넣으면 숫자가 마이너스 1하고 7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D는 4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게 내 생각은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만 구해주면 되지. A10은 어떻게? 5항인 3으로부터 공차 몇 개만큼 5개만큼 더 가면 되니까 20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정답 23이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줘야 10번처럼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풀이 거의 없지.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 285번. 또 나왔지. 뭐가 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열의 합이 2차항 형태야. 근데 상수항은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 일반항은 1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한번 쭉 긁어오면 되겠네. 여기. 그치? 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한 번에 긁어와서 이렇게 쓰자. 여기다가 이거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거 붙여놓고 이렇게. 괜찮지? 그럼 정석대로 푸는 거는 아마 해설지에 써있거나 그럴 테니까 꼭 정석대로 풀어보고, 내가 앞에서도 정석대로 한번 풀어줬잖아. 그럼 그거 보고서라도 이걸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손 해설이나 이 책 자체의 해설지나 아니면 앞에서 보여줬으니까 너가 직접 해보던 해서 정석적인 풀이로 AN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나는 우리 여기 등차 수열 합이 2차식이다 배웠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그럼 일반항인 2n-1 곱하기 an분의 1 얘가 반드시 등차 수열일 텐데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얼마? 2창의 최고차에서 1이지. 요 1이 뭐라고? 공차의 절반. 그럼 공차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2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2n 플러스 모식이니까 그냥 알파라고 쓰면 돼.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행동을 해주면 되냐면 S1은 A1이다 써주면 돼. 그럼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식이 1 곱하기 A 1분의 1 이렇게 뜰 거고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3이 되게 돼. 맞지? 그러면 알파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알파가 1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던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an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an은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게 돼. 그치? 여기다가 시그마 1부터 10까지 붙여달래. 시그마 1부터 10까지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딱 보자마자 이제 눈치챌 수 있겠지. 우리 이런 문제 그래도 꽤 좀 푼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부분분수지, 부분분수. 부분분수를 항상 어떻게 푼다? 소거형으로 푼다. 소거형이 뭐다? 우리 큰큰 작작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복습한다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자. 부분분수 공식은 어쩔 수 없어. 외워놔야 돼. 그거 외웠다고 치고 한번 바로 정리해볼게. 시그마 1부터 10까지 2분의 1에 괄호 열고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큰큰 작작 하기 위해서 우리 항의 차 몇 항차 나는지 꼭 확인해달라 했잖아. 얘를 AN항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요 뒤에 항은 A, N 플러스 1항이 된다는 게 보일걸?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숫자 차이는 2나지만 결국 항의 차이를 따져보면 항의 차이가 1밖에 날 수 없다는 걸. 이런 걸 잘 찾을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항의 차이가 1만큼 나기 때문에 작은 데다 작은 거, 큰 데다 큰 거를 한 번씩만 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2분의 1에다가 작은 데다 작은 거 집어넣으니까 1분의 1 되겠지. 큰 데다 큰 거 집어넣으니까 21분의 1 되겠지. 계산해주면 21분의 20에서 2분의 1 곱해주니까 21분의 10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정답은 1번 21분의 10 이렇게 된다는 사실 파악할 수 있겠지. 괜찮지? 오케이, 끝. 넘어가자. 좀만 조정할까? 자, 286번 해보자. 공차가 0이 아닌 공차가 자, 286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6은 A8과 같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 95분의 6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의 계산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1차 곱하기 1차네. 그럼 분모 벌써 그 1차 곱하기 1차 형태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이거 부분분수 형태구나.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지. 괜찮지? 우리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할게. 이걸 보면 꼭 부분분수 형태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거 부분분수 공식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여기다가 B-A분의 1이지. 근데 B-A가 얼마냐면 K 플러스 1항에서 K항 빼는 거니까 공차 하나만큼 차이가 나겠네. 그래서 D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얘를 계산했더니 95분의 6이 나와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 몇 항차? 이거는 딱 보이지 눈에. 친절하게 1항차 나는 거. 그럼 1항차 나니까 D분의 1 그대로 두고 큰 작작 해주면 되겠지. 작은 데다 작은 거 넣으니까 A 1분의 1,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6분의 1. 이렇게. 괜찮지? 이게 끝이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절대값 A6과 A8이 똑같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절대값이 돼 있어서 케이스가 두 개처럼 보이겠지만 만약 A6과 A8이 똑같다고 쳐봐. 그러면 공차가 0이 돼야만 가능할걸? 6항에서 8항까지 공차 두 개를 더했는데도 똑같다는 건 공차를 두 개를 더했지만 사실상 더한 행위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공차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A6이 돼야만 해. 이해돼? 그러면 A6 플러스 A8이 얼마야? 0이라는 뜻이야. 근데 또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 얼마야? 2A7 아니야? 맞지? 그럼 따라서 A7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정확한 항의 정보 하나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저 조건만을 이용해서도. 괜찮지? 그럼 A7이 0이니까 A1과 A6을 한번 표현해보자. D분의 1 밖에다 빼놓고 A6은 어떻게? A7항으로부터 공차 6개만큼 뒤로 빠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6D가 될 거야. A6은 공차 하나만큼 뒤로 빠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6D 제곱분의 5가 되거든. 그럼 이게 얼마다? 96분의 5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D는 얼마?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공차가 왜 정확히 D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왜 공차가 4일 수밖에 없냐면 지금 A6 절대값 A6이 마이너스 A6으로 나온다는 뜻은 이게 A6이 음수라는 걸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A6이 음수인데 A7은 0이야. 그럼 당연히 공차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4가 아닌 4가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러면 공차 4인 거 찾았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1항부터 15항까지의 등차수의 합을 물어봤네. 그럼 이거 마찬가지. 우리 또 어딨어? 계속 했던 거지. 등차수의 합을 한번 해석해보자. 계속 내가 해시태그를 붙인 이유가 맨날 귀찮은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게 포장지는 다르지만 이 핵심인 해시태그들은 항상 똑같다는 걸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계속 똑같은 해시태그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돼. 새로운 거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 지금까지 푼 것 중에 모아보면 해시태그가 몇 개 없어. 그럼 그 뜻은 뭐야? 이 해시태그 몇 개만 알면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좀 귀찮더라도 계속 해시태그를 쓰고 있는 거니까 다들 따라서 한번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해시태그들의 의미, 해시태그들이 몇 개 없다는 걸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해줬으면 좋겠다. 1항부터 15항까지 합은 어떻게? 15 곱하기 가운데 항 하면 되겠지. 15 곱하기 가운데 항이니까 1항과 15항의 가운데 항 8항이겠지. 이렇게. 그럼 끝났네. A7은 0이고 공차는 4니까 A8항은 4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 6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정답이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길 줄 알아야 돼. 괜찮지? 응. 잘했고 더 볼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엔 287번 가보자. 자, 287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공차가 음의 정수래. 오케이. 음의 정수 체크해야겠지.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의 AN에 대하여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절대값 1항부터 8항까지 시그마 1항부터 8항까지 절대값 AK는 시그마 1항부터 8항까지 AK에다가 42만큼을 더 더했다는 뜻이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얘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자.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시그마는 시그마끼리 한번 뭉쳐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쪽으로 넘겨서. 그러면 식을 한번 어떻게 써볼 거냐면 시그마 1부터 8까지 절대값 AK 마이너스 AK라고 한번 써보자. 이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아 그냥 8이 아니야. 42지 42.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자. 얘 의미 해석에는 당연히 절대값의 의미가 들어가겠지. 첫 번째, AK가 0 이상이면 어때? 절대값이 그냥 튀어나오니까 0 되겠지. 그치? 0 이상이면 0 되는 거고. 두 번째,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AK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 그러면 이 말뜻을 이해해보면 요 숫자가 4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K가 음수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을 모조리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냐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42가 나와야 되니까 시그마 그냥 합한다는 뜻이야. AK가 음수인 항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들을 모조리 모아주면 얼마? 마이너스 21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괜찮을까? 그치?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 그냥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물어봤네. 오케이. 그러면 A 6항이 마이너스 2지? 그럼 확실한 건 6항, 7항, 8항은 무조건 음수야. 맞아?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그치? 그래서 분명히 AN이 이렇게 약간 추락하고 있는 느낌일 거야. 그러면 A1항, A2항, 점점점 A 6항, A7항, A8항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A 6항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써주고, 그치?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뭐 공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공차 음의 정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네모 하나 남겨놓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이 수학의 상위권들과 상위권이 되지 못한 애들의 그 생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 모르면 어떡 해요? 라고 보통은 생각하거든. 상위권이 아니면. 근데 상위권 친구들은 모르면 직접 하나씩 해보는 습관이 다들 있더라고.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음의 정수, 즉 정수 조건이잖아. 정수 조건. 이거는 되게 특별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돼. 특별해. 뭐가 특별해? 직접 숫자 잡고 진행해 볼 수 있거든. 진행할 수 있음. 알았지? 되게 특별하고 특수한 조건이야. 정수 조건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일부터 직접 시작하면 돼. 첫 번째 공차가 마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공차가 마일이면 여기 마3 되지? 마4 되지. 공차가 마일이니까 뭐 전에 마이너스 1까지 있었겠지. 얘네들의 합 이 마이너스 21이 될 수 있어? 절대 없겠지. 그래서 제껴주면 돼. 그럼 누가 있겠어? 그 다음은 공차가 마이너스 2일 때 해볼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공차가 2일 때니까 바로 전항 0이겠지? 그러면 약간의 힌트가 생기지. A5부터는 크게 볼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어차피 공차가 지금 음의 정수에서 크기가 그 숫자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항까지 점핑이 엄청 커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점핑을 많이 하면
무조건 양수로 튀어나왔겠지 라고 생각이니까 요 뒤에서 음수항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A678만 잘 봐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점점점 A6, A7, A8을 전부 다 더해서 마이너스 21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가 무조건 마이너스 7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12가 되겠네. 이렇게 더해야만 우리가 마이너스 21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괜찮지? 따라서 공차 D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 1항부터 8항까지 그 등차수열 합 구해달래.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1항과 8항의 중간은 얼마? 4.5항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러면 8개가 있겠네. 누가? A 4.5항이 이렇게 4.5항이 뭔데? 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거 없어. A 6항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8 곱하기 A 6항으로부터 공차 1.5개만큼 뒤로 오면 되는데 공차 자체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씩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4 만들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5로 할게. 그러면 계산하면 44가 된다는 사실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 2번에 44 이렇게 써주면 돼. 이 문제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정수 조건, 이 해시태그가 아마 처음 나왔을 거거든,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뒤에 스텝 4, 스텝 5 가면 갈수록 되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러면 그냥 직접 숫자 잡고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도 뭐 자연수, 정수 조건 뜬다 그러면 너한테 주어지는 조건이 부족할 수 있어. 그냥 언뜻 눈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쪼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자연수, 정수 조건으로 너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 하나를 채워줬기 때문에 사실 미지수 2개, 조건 2개 연립하면 잘 조합하면 미지수 2개의 값이 무조건 나오도록 문제를 설계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매우 특별한 조건이다. 꼭 기억해줘. 괜찮지? 넘어갈게. 288번. 자,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수열 a(n), b(n)과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 봤더니 절대값 a1-b1이 5래. 나조건 봤더니 am과 bm이 똑같대.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이 bm 플러스 1보다는 작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봤더니 1항부터 m항까지 ak의 합이 9래. 이때 시그마 1항부터 m항까지 bk의 값을 구해달래.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이라고 줬으니까 또 정수 조건 등장했네. 일단 체크해놓자. 얘네가 공차가 뭔지 안 정해줬으니까 내가 정해줄게. 얘는 공차 알파, 얘는 공차 베타라고 정해줄게. 괜찮지?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해서 m항끼리는 값이 같은데 m 플러스 1항, 즉 요 계산값에서 공차 하나만큼을 더한 값들인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b가 더 크대.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알파보다는 베타가 클 수밖에 없다. 요걸 너한테 준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공차가 정수니까 정수다 라고 써놓자. 기록해놓자. 괜찮지? 그 다음에 am과 bm이 똑같다로 식 하나 써보면 첫째 항은 a라고 칠게. 그럼 a 플러스 m-1 알파는 b 플러스 m-1 베타다.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줄까? 우리 m-1이 공통이니까 한쪽으로 몰아줄 건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양수 만들어주려고 얘를 1로 얘를 1로 이렇게 보내볼게.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m-1 공통 묶어주고 뒤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부호만 한번 잘 생각해볼까?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m-1은 m이 3보다 크거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베타 빼기 알파도 양수.
그러면 a-b도 무조건 양수여야겠네. 맞지? 그럼 가조건 봐봐. a1에서 b1 뺐대. 이게 사실 a고 이게 사실 b인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절대값 a-b를 준 거야. 그치? 근데 절대값이 필요 있어 없어? 절대값이 필요 없어. 어차피 a 빼기 b는 우리가 양수인 걸 찾아냈기 때문에 얘가 5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지금 더 이상의 정보가 없거든. 그치? 여기까지가 끝이지. 근데 여기선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고 해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m 알파 베타 알파가 정해지진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었지. 누구? 알파고 베타고는 정수, 그 다음에 m은 자연수 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때 그럼 m-a도 무조건 일단 자연수고, 그치? 베타-알파도 무조건 자연수겠네. 정수에서 정수 뺀 거니까. 그치? 그럼 5를 어떤 자연수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쪼갤 수 있냐 이 뜻이야. 그러면 가능성이 1 곱하기 5거나 5 곱하기 1밖에 안 되겠지. 그치? 신기하지? 근데 1일 수는 없어. 왜냐면 m이 3 이상이기 때문에 m-1이 1이라는 뜻은 m이 2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안 돼. 신기하지? 그래서 조합이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럼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뜻은 이미 m이 정해졌다는 뜻이야. m은 6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값 자체도 1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좀 신기한 특성을 구할 거야. 우리는 베타하고 알파가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인지는 알잖아. 그치?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 AN과 BN을 각각 구하는 건 무리야. 왜냐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는 알 수 있냐면 BN 빼기 AN은 알 수 있다. 왜냐면 AN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보면 알파 N 플러스 모식이 아니겠어? 얘도 잘 생각해보면 베타 N 플러스 모식이 아니겠어? 그럼 BN에서 AN 뺀 이 식은 베타 빼기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모식이 아니겠어? 이렇게인 거지.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1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N 플러스 모식이 아니겠어? 그 다음에 B 빼기 A도 우리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A 빼기 B가 5니까 B 빼기 A는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치? 괜찮지? 따라서 B 빼기 A는 1 플러스 모식인데 이게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5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모식이는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BN 빼기 AN이 N-6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괜찮지? 응. 그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보면,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1부터 m항까지 줬어. 근데 m이 6이니까 여기 6 채워넣을게. 1항부터 6항까지 AK를 주고 AK 합을 주고 1항부터 6항까지 BK 합을 물어봤으니까 난 이렇게 쓰는 거지. 시그마 1항부터 6항까지 BK 빼기 AK를 내가 구해내야겠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2분의 6 곱하기 1항 6항. 1항 하면 마이너스 5, 6항 하면 0.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되겠네. 근데 A에 해당하는 계산값이 얼마? 9니까 따라서 시그마 1부터 6까지 BK는 마이너스 15에다가 AK에 해당하는 값 9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찾아서 정답 1번 체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우리 중요한 성질이 하나 생겨. 뭐냐면 요거. 얘도 옆에다가 한번 기록해 볼게. 두 등차 수열을 합하거나 빼더라도 등차 수열의 성질은 유지된다. 그래서 새로운 등차 수열이 생겨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등차 수열을 서로 더하거나 빼더라도 등차 수열의 성질이 바뀌지 않아. 그치? 단 초항과 공비가 좀 바뀔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괜찮지? 뭐 마지막에 한 줄 더 코멘트 남기자면 요거 계산한 거, 요거 계산한 거 자체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해석해서 계산한 거니까. 그치? 이것도 커피해서 붙이자. 이런 느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주면 우리 충분히 잘 풀었을 것 같아. 부정 방정식에 대한 개념 잊지 않고 우리 잘 체크해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289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자.